안녕하세요. 자, 변리사 1차 시험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순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하고 이제 화학의 이론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될 텐데요. 1차 준비를 할 때 우리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영역을 모두 여러분이 다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각각 영역마다 공부하는 방법은 약간씩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리 문제를 풀 때는 물리적인 물리머리가 있어야 되고, 화학은 화학머리를 이용해야 되고, 생물은 생물머리, 지구과학은 지구과학머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화학 같은 경우는 물리랑 약간 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읽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풀어서 답이 나올지에 대한 길이 보이는 연습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화학의 기본 개념들을 여러분이 잘 구성을 알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화학은 물질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질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바로 구성 성분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원소들의 바로 주기성 관련된 내용들이죠. 근데 주기성이라는 걸 배울 때는 쉬운데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오면 미지수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로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원소들이 이런 경향성을 갖지만 실제 얘네들은 결합은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학결합, 이온결합, 배위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셨고, 이 결합의 구조들에 따른 성질들, 예를 들어서 결합의 색이라든지 아니면 극성, 비극성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자성을 갖는지 아니면 이성질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런 유기고 무기고 간의 모든 결합이 이 안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면 이런 결합이나 주기성에서 우리가 반응식을 완결할 수가 있겠죠. 이런 반응식을 완결하다 보면 모든 원자들이 아무렇게나 무작위적으로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1대2로 결합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1대1로 결합해야 되는 게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론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반응들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학문이 바로 뭐냐면 연력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연력학 파트는 우리는 물리에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화학과 물리에서 배우는 연력학 차원이 약간은 다른 측면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일의 부호나 열의 부호가 물리와는 반대라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화학에서는 우리가 반응에 더 초점을 두잖아요. 화학 반응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엔탈피라는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헤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엔탈피를 우리가 계산을 하고 엔트로피도 계산하고 깁스도 계산하면 깁스는 자발성의 함수니까 평형상수도 연결이 되고 전지전위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연력학이 베이스가 되고요. 근데 이런 반응들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게 반응의 속도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런 애들이 반응을 하면 우리가 평형에 이르게 되는 이런 과정을 제일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반응은 크게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완결, 두 번째는 평형,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양론을 풀 때도 이 반응이 완결이냐 평형이냐, 이거에 따라서 푸는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구분해야 되지만 우리가 연력학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반응은 사실은 평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형에 해당이 되는 다양한 것이 있죠. 여러분들 물리 평형도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학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단원의 내용도 있죠. 여러분 화학 평형의 일부 단원에서 얘기하는 용해 평형 관련된 내용도 있죠.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산, 염기와 관련된 반응도 전부 다 평형이죠.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산화, 환원에 관한 것들도 전부 다 평형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창물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것도 평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반응들이 평형이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첫째, 모든 시험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도대체 공부해야 되는 대상이 뭐야? 이게 화학이라는 대상이 이런 내용이다 라는 게 내 머릿속에 이렇게 틀이 있어야죠. 문제를 읽었는데 얘가 주기성 문제인지 산염기 문제인지 이런 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한다면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문제 우리가 영역은 이건데 문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다 골고루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분석법과 관련된 분광학이 종종 출제가 되기도 하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분광학도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시험 문제들을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쭉 보시면요.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패턴을 한번 찾아보면 시험 문제가 10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표를 난이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난이도가 0에서부터 10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문제들을 분석해 보니까 항상 패턴이 아주 쉬운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완전 타임 킬러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게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수능에서의 킬러가 아닙니다. 여러분 킬러는 문항을 맞아야지만 좋은 점수 받아. 절대 아닙니다. 변리사는 그거랑 싸우면 여러분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이런 시험 문제들은 전부 다 속도 시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물화생지를 모두 다 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평균 이상을 얼마나 맞아주느냐가 사실은 합격의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타임킬러 문항이랑 싸우면 블랙홀로 빠지겠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런 타임킬러 문항들을 보니까 대체로 어느 쪽에서 나오냐면 평형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형을 어느 정도 중간 난이도까지는 풀 수 있도록 실력을 쌓아 놓으시고 여러분 내가 접근을 했는데 정말 마지막에 모르겠다. 그런 경우는 보기 기억낸 디귿 중에 여러분 내가 2개 정도 풀 수만 있어도 어떨 때는 운이 좋으면은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맞을 수 있는 확률에 접근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중간 한 5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중간 정도가 되면 뭐 0으로 놓지 말고 1로 놓을까요? 여러분 5라고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실제 나머지 문제들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5보다 여러분 낮은 영역에 보통 3, 4 문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나머지가 약간 난이도가 높은 쪽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해엔 이 난이도가 5를 기준으로 이쪽에서 하나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해는 이쪽에서 하나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조금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를 할 때는 적어도 여러분 내가 난이도 5까지는 무조건 맞춰주자. 그러면 이게 대여섯 문항이 될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나머지 버리느냐? 어떻게 함부로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나는 이거 평형을 버릴래. 이거 안 됩니다. 유기를 버릴래.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거는 조금씩은 다 하셔야 돼요. 그 대신 내가 깊이까지는 못 가니까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 가면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여러분 내가 거기서 하나만이라도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보기 기억 니은 디귿도요 다 어렵지 않거든요.
하나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보기만 찾아도 우리가 5개 지문 중에 우리가 5개 답지 중에 찾을 때 기억이 틀렸어. 그러면 기억만 없애도 벌써 둘 중에 하나 고르거나 셋 중에 하나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맞을 수 있는 확률이 확실히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합격의 당락은 한 문제 차이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6개 내지 7개까지 맞아주도록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득점에 맞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략해야 될 제일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여러분이 항상 문제 읽기입니다. 여러분 문제 독해 능력이죠. 여러분 보시면 마음이 급하니까 여러분 물론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을 잘해라. 그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 독해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건을 제대로 안 읽는 거예요. 온도가 변했는지 아니면 부피가 변했는지 몰질량을 줬는데 그거 활용하지 않는다든지 평형상수 줬는데 활용하지 않는다든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가 출발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이해했어요. 문제에 나오는 조건까지 다 찾았다면 두 번째는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출제자가 여러분 이 문제의 포인트를 어디에다가 두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FM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FM으로 풀려면 연습장 하나를 꽉 차야 되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론 시간에도 여러분께 설명드렸지만 결합이나 이런 것들은 몇 가지 패턴을 외워두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외운 걸로 쉽게 눈으로도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산염기도요. 매직박스 같은 거 활용을 하면 여러분 양론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아 얘가 1보다 크니까 아 이거는 10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양론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을 해내야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화학은 화학 머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개념을 아무리 여러분 이론서를 나 1번 학책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아무리 이론을 들여다봐도 화학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까요? 얄밉게 공부해야 됩니다. 이론을 버리지 말되 핵심 개념과 공식은 외우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푸는 패턴을 익히면 여러분 이거는 좀 더 얄밉게 우리가 공부하는 양은 줄이고 그 다음에 패턴을 잘 찾아 놓으면 아 이거는 이상기체 상대방 정식을 활용하는 거구나 아니면 이거는 네른스트식을 활용하는 거구나. 여러분 문제를 읽다 보면 어떤 길로 가야 될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화학은 결국은 패턴을 많이 찾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패턴을 찾으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만약에 정말 모르는 문제가 있다면 뭐 게시판에 질의응답 같은 거 여러분 질문 올리셔도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께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화학은 무엇보다 패턴을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문제를 통해서 패턴을 찾아야지 여러분 이론 베이스도 없이 또 문제만 열심히 푼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자기만의 평형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더라 라는 패턴을 잘 알아내고 기억하고 패턴에 맞게 자기가 대응하는 방식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 개념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문제 패턴을 잘 찾아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고득점을 받아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